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렸다는 거를 이번 주 일요일에 와서 생각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주는 정말 바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약 2주치의 일기가 쌓여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푸는 게 오늘 영상이 될 텐데요. 근데 그 2주치 이야기라고 한들 입출항과 관련된 것보다는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로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전부 다 돌아보니 정말 쉴 틈 없이 외출을 나갔다는 일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전 항차 때 한번 겪었던 모로코에서의 이 양아치들이 와서 돈을 뺏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어차피 이제 줄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화물 작업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화물 작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틀 정도면은 끝날 게 점점 늘어나 버렸습니다. 오늘은 시작하지 않는다. 오늘 12시간만 쉬고 하자. 오늘은 모로코 국경일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지부진 약 1주 반 정도를 하나의 항구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저반 2일차 때 선장님과 함께 외출을 나갔습니다. 지난번 외출과는 달리 이번에는 드디어 사야 할 물품들이 없는 순수한 외출. 그렇지, 이게 외출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아침 당직 마치고 9시쯤 선장님이랑 사망사 이야기를 해서 바로 나가겠다고 준비를 마치고 걸어서 항구 게이트를 통과해서 이번에는 현지 우버를 타고 카사블랑카까지 갔습니다. 그날 선장님이 밀었던 키워드는 인생샷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인생샷인데 정말 큰 건물을 배경으로 많은 사진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사지는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현지 택시와 이야기해서 으슥한 골목에 으슥한 마사지샵. 네, 어찌저찌 마사지까지 잘 받고 그렇게 관광과도 같은 첫 번째 외출.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다음 날에 운이 좋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황사와 함께 나가는 외출. 그렇게 모하메디아의 해변, 살이 다 타들어가는 더운 날씨에 해변 걸으면서 바다도 들어가 보고 아침 10시에 맞춰서 빠르게 걸어 나가서 바로 앞에 있는 모하메디아 해변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장님이 아닌 젊은 이황사와 함께 가다 보니까 해변에서 여자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같이 탐색하는데 당연하지만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밖에 없기에 그냥 아이들이랑 공차면서 같이 놀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밥을 또 먹어봤는데 양고기를 역시 많이 먹는 나라라 그런지 양고기 냄새가 잘 안 나는 시시케밥 같은 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전부 마치고 6시쯤에 저녁을 먹고 이제 들어가자라고 이양사가 말을 해서 같이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이 무슨 문제인지 저희들 밥만 1시간이 걸려서 나왔습니다. 보통 외국에서의 레스토랑 경험이라는 게 1시간 정도 걸려서 나오는 그런 집들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이게 모두가 1시간씩 걸려서 밥을 먹는 곳이라면 모르겠다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다른 현지인들은 20분 만에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그게 안 나온 겁니다. 그 와중에 나가서 쇼핑까지 한번 하고 돌아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양사는 이양사대로 돌아가서 당직 써야 되는데 늦고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그 눈치를 보면서 늦고 그렇게 어찌저찌 걸어왔더니 배에 돌아온 것은 10시가 조금 넘어서 그냥 잠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 3일째도 외출에 또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카사블랑카. 이번에는 티셔츠를 사야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하산 모스크가 보이는 쪽에 바자르, 좁은 골목에 위치한 좌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티셔츠를 사야지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둘러봤는데 찾아낸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입는 듯한 그 펑퍼짐한 원피스 같은 것,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거를 샀습니다. 그거를 살 때 그 아저씨가 부른 가격은 180디람, 단순 계산으로 18달러 정도인데요. 디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20달러를 내밀고 이 사람이 바가지를 씌우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로 계산을 했더니 고스란히
10디르함 1달러로 계산을 해서 20디르함을 거스름 돈으로 주었습니다. 역시 모로코 사람들도 버릴 것이 못 된다는 게, 이렇게까지나 현지 사람들은 착하고 친절한데 왜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럴까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배를 탄 지 4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슬슬 보이는 그런 경우, 거기에 더불어서 입출항만 따지면은 10번을 넘게 입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들도,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도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참 다행인 부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16주, 17주가 지났습니다. 7개월짜리 오션폴리텍 실항사 단순 계산으로 210일, 조금은 마진을 줘서 222일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남은 일수는 약 100일, 3개월하고도 며칠 남짓입니다. 이제는 금방입니다. 그렇게 4개월을 탔는데 이제 겨우 일반적인 항해사들의 4on 2off의 스케줄,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하는 것도 저보다 배를 일찍 들어가서 실습을 시작한 동기들이 이제 슬슬 내리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나한테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가지, 왜 배를 빨리 못 탔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 회사를 고른 건 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피로감이라는 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피로감이 몰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 배라는 환경이 자기 자신을 셧다운하거나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그것을 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풀겠다, 자신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등등을 보기는 하지만 그게 나한테 더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라는 거를 알고 난 뒤에는 전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는 하죠. 유튜브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법이라고 찾으면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부터 설명을 해주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다른 작업을 통해서 흘려넘기기 위해 하고 있는 것으로는 3개월 남은 실습,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가 첫 번째, 그리고 그 실습 뒤에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가져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실습을 마치더라도 바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회사에서 실습을 잘 해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긴 상태로 면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플랜 B, 플랜 C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 등등을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실습 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읽기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 얼마 없다는 게,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은 남은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댓글이 들어오면은 항상 보고 있으니 언제라도 댓글을 써주셔서 또는 질문을 써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도로스였습니다.